안녕하세요.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저희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와 그리고 이제 오늘 찾기 참조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위치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find라고 되어 있는 함수와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셀을 기준으로 입력된 글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len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함수, 그리고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right, left, right, mid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추출된 문자들 중에 숫자를 기준으로 추출했을 경우는 해당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돼서 저희가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value라고 되는 함수, 그리고 이제 참조표를 기준으로 이용해 볼 수 있는 찾기 참조 함수, VLOOKUP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d len 함수는 문자열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value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문자열 함수라기보다는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열 함수. 뭐 문자 함수 중에 하나다,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되기는 하겠죠. 예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에 대해서는 화면 상단 편집 사용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저희 예제 파일 사용할 수 있게끔 화면 상단 메뉴 표시되게끔 설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find와 len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이름 찾기, 전체 이름을 기준으로 성과 이름을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ind 함수, find. 해당 함수는요, 찾을 문자열 셀, 그리고 시장 위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값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겠고요. 문자 단어나 문장에서 원하는 글자 위치 표시 해주는 게 바로 이 find라고 하는 함수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함수 사용 방식은 는 find 찾을 문자열 셀과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나타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D2셀을 기준으로 저희 find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성만, 전체 이름 중에 성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름의 가장 첫 글자가 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이용해봤던 left라고 되어 있는 함수 있었습니다. 는 left, left라고 되어 있는 함수, 문자열이 입력되어 있는 셀과 함께 컴마, 필요로 하는 글자 수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알려주고 엔터라고 하는 단추를 통해서 첫 글자, 성에 해당되는 글자를 나타내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이 한 글자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일부러 성과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띄어쓰기 한 부분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가 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글자까지가 그 다음 글자부터는 이름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방금 사용했던 이 left라고 되어 있는 함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을 1로 쓰는 게 아니라 이 fin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빈 칸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세 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로 1이라고 되어 있는 값 대신에 자, 그래서 잠시 해당 칸에 left 함수를 써서 구했던 글자를 잠깐 지우고 자, 이번에는 find 함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find 해당 함수 역시 화면 상단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와 함께 이렇게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함수 안에서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해당 함수 이름 쓰다가 이렇게 추천해주는 함수 이름 보이면 해당 함수 이름을 더블 클릭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식을 작성을 해주실 때는 직접 수식을 써주셔도 되고 아직은 입력 방법이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단추를 통해서 인수창을 불러와 주신 다음 자, 첫 번째 찾으려고 하는 문자는 성과 이름을 구분하기 위한 기호로 따옴표라고 하는 기호가 사용됐어요 라는 의미로 띄어쓰기가 사용됐어요 라는 의미로 띄어쓰기 자, 이름 사이에서 띄어쓰기 한 거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따옴표와 함께 빈 공백을 나타내는 띄어쓰기 한 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다가 클릭하셔서 그러면 이 공백이 들어가 있는 문자가 어느 문자입니까? within text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칸을 기준으로는 그 공백 표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체 이름을 기준으로 찾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A2라고 되어 있는 셀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칸은 1을 써도 되고요. 첫 번째 있는 글자부터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첫 번째 칸을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공란으로 놔둔다 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첫 번째 있는 내용부터 글자를 찾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1을 써줘도 되고 1은 생략을 해줘도 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글자 시작 위치를 알려주고 확인 한 다음 자, 이제 띄어쓰기 한 위치가 두 번째입니다 라는 의미로 띄어쓰기 위치 값을 나타내줬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을 토대로 나머지도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띄어쓰기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지금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이 선씨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선우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를 선우라고 하는 그 성을 별도로 지정을 했을 경우는 선우재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선우재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임의로 이렇게 저희가 띄어쓰기 해놓은 거를 기준으로 성의 위치와 글자 위치를 구분해주는 위치, 문자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 우선 다시 첫 번째 B2셀을 기준으로 먼저 입력해 놓은 find 함수 해당 함수 키보드에 F2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거나 또는 수식 입력줄을 기준으로 find라고 써져 있는 글자 앞쪽에다가 클릭하게 되면 수식 수정 상태가 됩니다. 수식 수정 상태가 되는데 이 find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전체 이름의 앞 글자를 추출할 때 사용할 거예요 라는 의미로 해당 find라고 써져 있는 글자 앞에 는 표시는 제외한 이 뒤에 있는 글자 부분만 블럭을 잡고 잘라내기 잠시 오려두기 할 겁니다. 지금 바로 사용할 게 아니라 좀 이따 사용을 할 거라서요. 이렇게 오려두기를 하고 해당 칸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left, left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한번 불러올 겁니다. lef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전체 이름 중 컴마, 쉼표 자 그리고 앞서 잘라내기 했었던 find 함수의 내용을 AE라고 돼 있는 셀 주소 뒤에 추출할 문자열이 들어가는 셀을 기준으로 그 뒤쪽에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글자를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가로 닫고 엔터 하게 되면 성은 임입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게 되면 띄어쓰기 한 부분까지 기준으로 띄어쓰기 부분까지를 기준으로 이름 중에 전체 이름 중에 성씨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ind라고 하는 함수를 이러한 용도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이름은 그러면 앞에 있는 글자 뺀 나머지만큼만 요 글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 글자가 그러면 글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되니까 그럴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illen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셀에 입력된 글자 수 확인 함수 글자 수 확인. 자, 입력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는 그리고 illen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와 함께 문자열 또는 문자열세. 네. 그래서 C2셀을 기준으로 앞서 find 함수 이용해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등호와 함께 또는 수식을 기준으로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서 보시면 그래서 len이라고 써져 있는 이 함수 이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식 중에 텍스트를 기준으로 len 또는 는 하고 l 써주시면 l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들 나오는데 그 중에 len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 입력 방법은 앞서 간단하게 그냥 문자열만 알려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우선 전체 이름을 기준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라고 조그맣게 안내 문구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괄호 닫고 엔터 하게 되면 임유나 세 글자인데 네, 보이기에는 세 글자지만 중간에 띄어쓰기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띄어쓰기 한 거 포함해서 네 글자입니다 라고 글자 개수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값을 토대로 나머지도 자동 채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성씨와 이름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 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좀 외자로 되어 있는 이름이나 또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성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름 글자 수가 네 글자나 또는 다섯 글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문자열, 추출된 문자열의 개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자,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만 빼고 앞에 있는 세 글자만 빼고 띄어쓰기 포함해서 빼고 나머지만 이름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앞서 이용했었던 find 함수가 다시 한번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우선 len 함수 역할을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len 함수는 잘라내기 하지 않고 그냥 우선 지울 거예요. 자, 뒤쪽에 있는 글자를 추출을 할 거니까 앞쪽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때는 lef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글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맨 끝에 있는 글자부터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왼쪽의 반대인 오른쪽 right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 이름을 기준으로 이 중에 뒤에 두 글자만 필요합니다. 한 글자만 필요합니다. 라고 소개해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한 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2셀을 기준으로 전체 이름을 기준으로 쉼표. 필요한 글자 수는 몇 개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글자 수는 앞서 봤던 len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에 len 전체 이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글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빼기 앞서 find 성에 해당되는 글자 수만큼을 뺀 나머지만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로 find라고 되어 있는 함수에 find 전체 이름과 find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기준으로 전체 이름 중 네, 띄어쓰기 한 부분 다운표 안에다가 띄어쓰기 스페이스 바단 한번 눌러주시고 다운표. 자, 이 부분은 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창을 불러오기보다는 직접 수식 쓰는 걸 보시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좀 더 쉽게 내용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write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A2셀 전체 이름 중에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만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이 한자인 사람도 있고 두자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외자인 사람도 있고 두 글자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마침 띄어쓰기로 구분해 놓은 항목이 있기 때문에 find 띄어쓰기한 위치를 찾아주세요. 콤마 전체 이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콤마 첫 번째 문자부터 이 위치까지를 전체 글자 수에서 빼주세요. 그러면 자, 이 뒤에 len과 find라고 하는 함수를 쓴 부분만큼이 write 함수를 통해서 필요로 한 글자 수가 된다라는 거죠. 유나 그리고 앞서 수출했던 값을 기준으로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 이용하게 되면 네, 뒤쪽에 있는 글자들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 찾을 때에 비하면 요 이름 찾는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write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A2셀에 있는 값을 참조로 len 함수와 find 함수를 통해서 구한 숫자값 전체 문자에서 띄어쓰기 한 위치를 기준으로 뺀 글자 수만큼이 write 함수에서 필요한 글자 수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수식이 작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함수 중 find와 그리고 지난 시간 같이 다 보지 못했던 len 함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value라고 되어 있는 value 해당 시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의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연번으로 되어 있는 항목과 함께 출원 번호, 출원 일자, 등록 상태라고 되어 있는 항목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출원 연도와 출원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중 특정 왼쪽에 나와 있는 표 내용 중에 특정 항목과 관련해서 해당 날짜 데이터, 해당 날짜 데이터의 요 문자와 그리고 여기 출원 연도를 기준으로 한 요 문자가 같은 문자인지를 비교해주는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문자이기는 한데, 자, F10을 기준으로 써져 있는 2010과 그 다음에 C15셀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2010이 같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앞서 C15셀에 있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연도 부분만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그리고 C15셀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고 컴마 4. 자, 출원 연도에 있는 요 4개의 문자랑 괄호 닫고 는 위치를 좀 반대로 할 걸 그랬나 보네요. F15라고 돼 있는 F15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엔터 단추를 눌렀을 때 엔터. 자, 지금 보시면 값이 같습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false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다릅니다. 라고 해서 추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르다라고 추출이 됐을 경우는 나중에 출원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 누적할 때 제대로 이 출원 연도가 추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비교해 볼 때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똑같이 수식을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 false로 나와 있을 때 수식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value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value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이 2010이라고 써놓은 숫자랑 날짜를 기준으로 2010년도 요 2010년도랑 같은 문자처럼 표시가 되게끔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F15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 값과 출원 일자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 중에 2010 써져 있는 날짜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C15셀에 있는 2010년도 요 2010만 추출해서 같은 2010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같으니까 는 표시 부등호 표시 는 표시를 입력을 하고 그 뒤에 앞서 사용했던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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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열고 다시 한번 날짜를 기준으로 컴마 4. 자, 여기까지는 위에서 썼던 거랑 아래에서 쓴 거랑 C15셀과 F15셀의 위치만 다를 뿐인 거지 같은 수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value라고 되어 있는 함수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다 라고 했었죠. 는 value 자, 해당 함수 이용하는 방법은 value라고 되어 있는 value라고 되어 있는 함수 안에 문자를 나타내고 싶은 문자열 또는 텍스트 함수 식.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 lef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left라고 되어 있는 값 앞쪽에다가 클릭 여기에다가 VA value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함수를 추가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 left 함수 가장 뒤에다가 다시 한번 괄호를 닫아서 이 left라고 되어 있는 함수의 값은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문자의 성격을 숫자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특히 이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left나 right 함수를 통해서 이 자릿수를 추출을 했을 경우 그 값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해본 것처럼 성별 같은 것들 주민번호에 자릿수가 1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표시를 했을 때 1이라고 돼 있는 값이 그냥 1로 했을 때는 여자로 표시가 됐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 valu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처럼 나타내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봤었던 이 문자열 함수, 그 중에서도 다 확인하지 못했었던 find와 len, 그리고 요 value라고 된 함수 먼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찾기 참조 함수 VLOOKUP이라고 되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하단 찾기라고 되는 시트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찾기 참조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적어드린 건 VLOOKUP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비슷하게 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HLOOKUP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HLOOKUP. 자, 우선 찾기라고 되어 있는 시트를 먼저 열어서 찾기 시트에 나와 있는 표의 모양을 잠시 봐주시게 되면 표가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 코드라고 하는 내용만 입력되어 있는 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제품명, 단가, 수량,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 영역으로 되어 있는 표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한 제품명과 단가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표. 보통 이제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표를 저희는 이제 참조표라고 표현합니다. 참조표가 되는 거죠. 제품 코드 참조표라고 표현합니다. 이 VLOOKUP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 통해서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참조표의 내용을 토대로 왼쪽 제품 코드별, 제품명, 그리고 단가라고 하는 거를 각각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VLOOKUP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요, 수식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는 VLOOKUP 괄호 열고 찾을 값, 내가 어떤 내용의 값을 찾아서 나타낼 건지를 기준으로 찾는 값, 그리고 찾을 영역, 표시된 칸, 번호, 그리고 정확성 여부. 뭔가 내용이 좀 많죠. 자, 요 조건으로 VLOOKUP이라고 된 함수를 통해서 참조표에 있는 내용 중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A열부터 E열까지를 기준으로는 제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 한 가지 항목만 표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 제품 코드라고 되어 있는 값을 토대로 중간에 이제 제품 코드가 바뀌더라도 그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과 단가가 표시가 되게끔 도와주는 게 이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이제 HLOOKUP이라고 된 함수, VLOOKUP이랑 유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VLOOKUP 같은 경우는 참조표의 방향이 열을 기준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을 때, 요 HLOOKUP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칸 번호가 아니라 여기는 줄 번호로 사용이 돼요. 여기 칸과 줄이라고 되어 있는 차이가 있어서 제품 코드 참조표인데 여기는 VLOOKUP용
Vlookup 용이라면 그 다음에 해당 참조표의 모양을 잠시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와 함께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잠시 보여지는 방향을 좀 바꿀 거예요. 행렬 바꿈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행렬 바꿈해서 확인. 이렇게 표를 원래 보여지던 방향이 아닌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제품 코드 참조표를 좀 꾸며봤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Hlookup용 참조표가 되는 거죠. 자, 참조표의 방향이 열을 기준으로 항목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제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을 기준으로, 행을 기준으로 참조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Hlookup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둘 다 동시에 알려드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Hlookup은 사용 안 할 거고요. Vlookup만 이용해서 이 참조표 제품 코드별 제품명과 단가를 먼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B의 이 셀을 기준으로 는 V. 네, 해당 함수는요, 요 수식 메뉴 중에 찾기 참조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식 중 찾기 참조 영역에서 해당 함수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는 V 써서 Vlookup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함수 추천해 주고 있는 걸 더블 클릭 열어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인수창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칸을 기준으로는 제품명 이 표시가 되게끔 할 건데 뭐에 따른 제품명이냐면 우선 A라고 되어 있는 열의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그 코드에 해당되는 제품명을 나타내 볼 거니까 A의 이 셀, 자, 해당 셀이 잘 안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주변 셀을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통해서 자, 여기서는 마우스로 잘못하시면 커서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키를 통해서 이렇게 셀 주소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A2라고 되어 있는 셀로 제품 코드, 제품명에 대한 제품 코드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찾을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제품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제품명에 대한 정보는 오른쪽 제품 코드 참조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 거니까 이때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라고 되어 있는 항목 이름은 포함을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블럭을 잡아주셔도 돼요. 이 부분만. 그런 다음에 이 범위에 있는 내용 중에 세 번째 칸 찾을 영역에 내가 원하는 값이 표시된 칸의 번호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은 제품명인 거고요. 참조표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값의 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입니다. 라는 의미로 세 번째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칸에다가는 2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값의 칸 번호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품 코드가 100, 200, 300 딱 떨어지는 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를 지정합니다 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규칙인 거예요.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해당 단어를 써서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100부터 200 사이, 200부터 300 사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걸 찾아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true라고 되어 있는 글자나 또는 생략 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값을, 참조표에 있는 값을 찾아서 나타낼 겁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마지막 정확성 여부 입력해주는 입력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FALSE 라고 적어볼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함수 인수착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코드에 대한 제품명은 모니터가 될 거예요 라고 해서 결과값을 먼저 보여주게 되죠. 확인 단추를 누르고 이렇게 결과값을 보게 되면 제품 코드 200인 건 모니터 맞죠? 이렇게 모니터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단가도 같은 방법으로 제품 코드별 단가가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자, 단가도 는 V 또는 수식에서 V로 먼저 쓰지 마시고 는 V 쓰지 마시고 수식에서 찾기 참조 영역을 기준으로 V로거 함수 이름을 클릭 불러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수창을 통해서 첫 번째 단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단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제품 코드인 거고요. 두 번째 제품 코드와 관련한 단가 정보는 제품 코드 참조표에 있어요. 제품 코드부터 단가까지. 이때 중요한 건 찾으려고 하는 값은 표 내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값의 위치는 단가라고 하는 걸 찾을 건데, 단가는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네요. 세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을 찾아주세요 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품 코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서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자, 앞서 FALSE 써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자면 0을 대신해서 false 대신에 쓸 수도 있어요. 0이라고 쓰면 알아서 자동으로 FALSE 라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정확성 여부 정확성 여부는 false는 0, true라고 되어 있는 true는 1로 대체 가능. 0 또는 1로 써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1 쓰면 true로 바뀌고, 1 쓰면 true로 바뀌고, 0 쓰면 false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서 확인. 단가를 나타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제품명과 단가를 나타내 보면 되는 거니까, 자, 모니터를 기준으로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가를 기준으로 자동 채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하고 나서 봤더니 뭔가 값이 제품 코드가 200, 300, 600인 값은 제대로 값이 나왔는데 100과 400으로 되어 있는 값은 제품명이나 단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샵 NA라고 해서 나와 있게 돼요. 자, 수식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샵 NA 표시가 나와 있다. 샵 value 수식 5, 6
메시지.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샵 NA는 참조 오류라고 합니다. 뭔가 알려준 범위에 문제가 있어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어디에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값을 나타내 보다 보면, 자, 엑셀에서 요 함수식의 계산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계산식의 또 매력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수식을 작성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값이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잠시 수식과 함께 여기 수식 표시라고 되어 있는 메뉴 잠깐 눌러보도록 할 거예요. 수식 표시. 자, 그래서 제품명을 기준으로는 셀의 크기가 작아서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단가를 기준으로 잠깐 좀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AE라고 되어 있는 값은 제품 코드가 들어가 있는 셀을 뜻하는 거였고 A2. 그 다음에 G2에서 I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오른쪽에 지금은 화면 좀 최대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품 코드와 기준으로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G부터 I10까지였었어요. 자, 첫 번째 수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콤마 3, 세 번째 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값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 수식을 토대로 그 다음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하고 봤더니, 자, 수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첫 번째, 단가를 찾으려고 하는 값은 A3셀을 이용할 거예요. A3 맞아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참조표의 범위를 잠깐 봐주시면 위에서 사용됐던 범위랑 아래에서 사용됐던 범위가 달라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왜 달라졌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인 셀의 주소가 들어갔을 때 그 주소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열의 이름이나 또는 행의 번호가 자동으로 바뀌는 상대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상대 참조 방식으로 계산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값이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보시는 참조표, 자, 이 참조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품이 됐든 두 번째 제품이 됐든 마지막 제품이 됐든 모두 다 동일한 참조표의 범위를 사용해 주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함수식 할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참조 방식들이 있었었죠. 참조 방식. 네,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를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뭔가 식 쓰는데 잘못된 내용이 입력됐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조 방식,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자, 참조 방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계산식 하나만 썼을 때보다는 자동 채우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함수식 자동 채우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자, 요거는 셀 주소 변경, 절대 참조는 셀 주소 불변, 바뀌지 않는 거. 그리고 혼합 참조는 셀 주소가 셀 주소 중 행 또는 열만 변경. 자, 그래서 A1이라고 되어 있는 셀의 주소다라고 한다면 상대 참조는 A1도 사용이 되는 거고 절대 참조는 $A, $1 이런 식으로 셀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였고 혼합 참조 같은 경우는 A $1
또는 달러 A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혼합 참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셀 주소 하나에만 적용을 했지만 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한 가지 제품에 대한 단가를 구할 거다, 제품명을 구할 거다 라고 한다면 상대 참조 형식으로 써주셔도 되지만 네, 이렇게 이제 자동 채우기를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잠시 수식 표시를 해제를 하고 모니터 제품명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명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fx 함수 삽입창을 열어서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블럭을 잡고 키보드 F4라고 한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절대 참조 형식으로 간단하게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키보드 F4 단추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전환하고 확인. 네. 그리고 단가 영역 마찬가지로 해당 셀 선택해서 fx 함수 삽입 다시 작업창 불러와서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참조표 범위를 절대 참조로 수정을 하고 블럭 잡고 F4 단추 눌러서 절대 참조로 수정을 하고 확인. 자, 이렇게 수정해 주신 다음에 제품명과 단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를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vlookup 이용해서 입력했던 수식이나 hlookup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는 수식이나 같은 방식의 수식을 작성을 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앞서 vlookup과 함께 같이 소개해 주었던 hlookup이라고 된 함수 있는데요. 보통 vlookup이 좀 많이 사용이 되는 편이라 hlookup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소개는 해드립니다만 수식 방법은 vlookup이랑 똑같이 아래쪽에 있는 이 참조표만 이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품 코드가 100번으로 바뀌었다. 100 쓰고 엔터. 그러면 제품명과 단가도 제품 코드 100번으로 제품명 단가가 나타나게 되죠. 다시 200으로 바꿔서 확인. 자, 그러면 어떤 이렇게 참조표를 기준으로 물건들 정리를 하실 때 나간 상품들의 뭐 수량이 있다. 그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고 금액란에다가는 는 단가 곱하기 별표 수량 엔터 그리고 그 값을 토대로 자동 채우기 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제품 관련되어 있는 표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시고 또는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